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내돈내산 타령하면서 본위주에 맞지 않게 과소비하던 사람들, 이제 그 업보의 무게를 짊어질 시간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내돈내산이 아닙니다. 내돈내산이라고 얘기하려면 내가 통장에 있는 돈을 대출 안 받고 내 능력으로 구입해서 써야 내돈내산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내돈내산 얘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은 싹 다예요. 명품을 구입한 사람은 싹 다입니다. 내돈내산이 아니죠. 만약에 내 돈 주고 내가 샀으면 그 자동차 캐피탈 이용하지 않겠죠. 내 능력 가지고 샀으면 신용카드 긁지 않겠지. 근데 왜 그런 걸로 결제합니까? 내 돈이 없으니까. 가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상품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돈내산 아닙니다. 내돈내산에는 문제가 없어요.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 근데 요즘 문제가 뭐냐 하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벌어놓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 큰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갚아 나갈지,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할지, 그런 계획 자체가 없어요. 참 문제입니다. 지금도 보면 길가에 좋은 차도 많거든요. 좋은 차도 많고, 그리고 명품을 메고 다니는 사람도 많아요. 그 명품 매장 가면 여자분들이 명품 구경하는 사람도 많아. 앞으로 자신들이 겪어야 될 미래가 어떤지도 모르고 참 안타까워요.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이 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시야가 좁다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뭐 지금 당장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 항상 뒤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미래가 돈 없는 사람들한테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데 돈이 없는 분들이 팔자 좋게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같은 사람은 원래 가진 게 없어가지고 돈 벌 필요가 없다. 그리고 뭐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돈을 쓰다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뭐 나라에서 어떻게 해주겠지. 특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나라에서 도와주겠지. 나라에서 탕감해 주겠지. 나라에서 구제해 주겠지. 아니, 자신들이 해준 것도 없는데 왜 구제받으려고 합니까? 해준 게 없잖아요. 뭐 세금을 많이 내겠습니까?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나라에 탕감을 해준다 하더라도 정신 차릴까? 안 차린다 봅니다. 이 빚이라는 게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빚을 갚아본 사람이 정신이 차리는 거지, 자기가 빚을 갚는 것이 아니라 뭐 타인이나 외부기관이 대신 탕감해주면 고마운 거 못 느낍니다. 그럼 또 빚집니다. 진짜로 무조건 빚집니다.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코인빚 가족들이 대신 갚아주지 말라고. 갚아주면 100% 또 합니다. 또 해요. 빚은 본인들이 많이 만들었잖아요. 본인들이 갚아요. 본인들이 갚아요. 본인들이. 자신들이 왜 입 벌려놓고 자신들 스스로 못해? 그래놓고 성이나 얘기할 수 있어? 문제는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렇게 돈을 쓰면 뭐 미래가 없잖아요. 미래 준비를 아예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미래 가서는 무조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 저분들 월급이 적단 말이에요. 저렇게 뭔가 이제 카드나 이제 할부 구매하시는 분들 월급이 적어요. 월급이 적으니까 할부 구매하는 거 아니야. 월급이 많았으면 일시불로 샀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런 것 때문에 돈을 못 모아요. 돈을 못 모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옥타이도 예상하겠지만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생활 물가는 꾸준하게 올라갈 거예요. 서민들이 막 몇백 올라가는 걸 막 생색내잖아. 사실 그거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이게 진짜 시작이에요. 마음 단단히 먹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돈을 모은 사람은 그래도 뭐
물가 비싸다는 체감을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막 생활이 엎어지지는 않잖아. 근데 돈을 모아본 적이 없고 뒤가 없는 사람은 그런 거 몇 병원씩 오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뭐 보험료 이제 몇만 원씩 오르고 기름값 몇백 원씩 오르고 그런 게 돈 없는 사람한테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있는 사람한테야 뭐 돈 좀 더 내지 이 정도겠지만 애초에 모아본 적도 없고 빚만 있는 사람은 턱턱 막혀.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월세는 앞으로 쭉쭉 올라갈 거라고. 근데 저렇게 돈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월세 살잖아요. 월세를 제대로 못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월세를 올려버리면 제가 봤을 때 올해 지나면 내년에 월세 한 올라갈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서울 한 3년 뒤에 한 80만원 찍지 않을까요? 월세 80만원? 반지하도 한 60씩 바를 것 같은데 왜냐면 월세 수요는 많으니까. 그리고 월세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집주인들이 다 건물주가 그 빚쟁이에요, 빚쟁이. 그분들 연끌해가지고 그 건물 짓고 매입한 거예요.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그분들 내 아래 돈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은행이 원금 이자 갚아 나가려면 월세를 올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에 살면 뭐 전구 나갈 수도 있고 뭐 겨울 되면 그 수도가 동파되거나 보일러 고장 나거든요. 그럼 누가 고칩니까? 집주인이 고치죠. 그것도 있잖아요. 해가 가면 갈수록 비쌉니다. 업체 부를 거 아니에요. 업체 부르면 부르는 게 값이에요. 겨울 되면 보일러 고장 많이 일어나죠. 그럼 누구 부릅니까? 집주인 부르죠. 고쳐달라고 하겠죠. 그럼 집주인이 업체 불러가지고 이제 보일러 고치면 보일러 부르는 게 값이거든요. 그리고 그럼 이런 거 다 월세에 포함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모아놓은 거 없는 사람은 그것부터 이제 피말라 가는 거야. 거기다 식비까지 오르고.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젊은 친구들. 이것보다 생활 수준이 더 올라갔을 경우, 난이도 올라갔을 경우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 해야 됩니다. 그냥 당장 어떻게 굴러가니까. 연명하는 데서 살고 있어도 어떻게 뭐 살고는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그 괜찮은 게 아니야. 위험한 거, 위험한 거. 나 저거 부럽지 않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좋은 물건 하고 다니는 거 부럽지 않아. 왜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저분들 뭐 한 올해 지나고 나서 내년, 내후년 돼도 저렇게 희낙낙거리면서 남들한테 뽐내면서 그렇게 다닐 수 있을까요? 저는 많이 줄어들 거라 봅니다. 후회할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라 봐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젊은 시절 가소비를 하는 이들은 언제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인생 거지로 처맞기 전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가소비는요, 계획이 없어요. 약간 나사 빠진 사람 같아. 이 댓글 다신 분은 정말 과소비한 사람을 못 본 것 같아요. 과소비한 사람들은 보면요, 계획이 없어요. 무계획이에요. 무기성지출입니다. 과소비 자체가 생각이 없이 지출하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죠. 내가 뭐 얼마 받는데 뭐 카드 한도 얼마씩 정하고 이만큼만 쓰겠다. 몇 개만 구입하겠다. 차라리 이만큼 모르겠다. 이게 계획이잖아.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과소비는 무지성, 무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과소비하는 겁니다. 과소비 말 그대로 소비를 초과하는 거예요. 남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는 인생 계획이 없다는 거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견물샘심에 지르는 겁니다. 견물샘심. 특히나 미디어에서 여자분들이 견물샘심으로 물건을 많이 질러요. 필요해서 지르는 게 아니라 특정 연예인이 이제 그 드라마 같은 데 나와가지고 그 물건 이제 하고 다니니까 거기에 매료돼가지고 자기도 쓰는 거야. 특히 여자분들이 견물샘심 소비가 많아졌습니다. 견물샘심 자체가 생각 없이 소비하는 거예요. 그냥 예뻐서, 지나가다 멋져 보여서.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기보다 이제 지금보다 물가가 올라가면 못 버티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제부터 힘들 거야. 이제부터 올해 겨울부터 힘들 거야. 겨울부터. 겨울에 난방비 많이 올라가거든요. 한번 난방비 폭탄 맞아보면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오피스텔에서 난방비 한번 쇠값까지 돌려보세요. 얼마 나올지. 한 30은 나오지 않을까. 작년에 그만큼 나왔거든. 작년에. 올해 난방비 더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작년에 오피스텔 난방비 하루 종일 돌린 분들이 30만 넘게 나왔다 하더라고. 원룸도 20만 넘게 나왔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내는 돈 치고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인생거지로 쳐맞는 게 한 대로 쳐맞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쳐맞습니다. 계속 쳐맞는데 맞으면 맞을수록 강도가 커집니다. 이 무서운 게 그런 거야. 인생거지로 그냥 한 대로 맞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맞는 거야. 레벨 1로 한 대 맞고, 레벨 2로 한 대 맞고, 레벨 3으로 한 대 맞고. 권투를 치면요, 웰터급으로 한 대, 라이트급으로 한 대, 라이트 헤비급으로 한 대, 마지막 헤비급으로 한 대. 한 대 맞다가 두 대 맞고, 세 대 맞고, 네 대 맞고. 계속 맞는 겁니다. 오히려 처음 맞는 게 덜 아파요. 그 처음에 이제 데미지 입는 걸로 세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센 게 올라오니까. 그리고 인생 거지로 쳐맞으면 못 일어납니다. 네, 못 일어나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한번 주저앉으면 못 일어나요. 저런 사람들은 못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위기를 극복해 본 적이 없거든요. 살면서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어요. 젊은 친구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인생 위기라는 거, 경제 위기라는 것을 스스로 타파해본 경험 자체가 전무인 사람들이 많아요. 여자분은 싹 다 없어요. 그럼 쳐맞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다운돼가지고 그 상태에서 심판이 9, 8, 7, 6 해도 못 일어나. 네, 못 일어납니다.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한 번 다운되면 끝이야.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지금 대비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들을 보게 될 거는 그동안 마음껏 질렀던 분들이 하나둘씩 픽픽 쓰러지는 것들, 낙오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겁니다. 아, 저게 빛 좋은 개살구였구나 라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